책 읽어주는 헤라. 오늘은 거미가 된 아라크네입니다. 거미가 된 아라크네.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거미줄을 본 적이 있나요? 거미는 어떻게 제 몸에서 거미줄을 뽑게 되었을까요? 소아시아의 리디아라는 곳에 얼굴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배를 짜고 술을 놓는 솜씨가 뛰어난 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처녀의 이름은 아라크네였지요. 아라크네의 배 짜는 솜씨는 놀랄 만큼 뛰어났어요. 아라크네가 말을 수놓으면 말이 다가닥 다가닥 뛰노는 것 같았고, 꽃을 수놓으면 향긋한 꽃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짰지만 정말 예쁘구나.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배를 잘 짜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라크네는 제 솜씨에 감탄하며 우쭐했어요. 아라크네의 솜씨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어요. 배를 짜는 아라크네를 보려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와, 저기 손놀림 좀 봐요.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실에 날개가 달려서 저절로 춤을 추는 것만 같네요. 아라크네가 완성한 옷이나 자수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모습마저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아라크네를 칭찬했지요. 어느덧 아라크네는 숲의 요정들에게까지 알려졌어요. 아라크네가 얼마나 배를 잘 짜는지 보러 갈까요? 아무리 배를 잘 짠다고 해도 아테나 여신만큼은 아닐 거예요. 숲의 요정들도 아라크네의 솜씨를 보러 왔지요. 분명 아라크네는 아테나 여신에게 배 짜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런 멋진 천을 짤 수 있겠어요? 아라크네는 구경꾼들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요정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지요. 아니요, 전 누구에게도 배 짜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 짜는 기술은 제가 이 세상에서 최고지요. 모두들 아라크네의 거만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아라크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테나 여신과 배 짜는 솜씨를 한번 겨루어 보고 싶군요. 그러면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난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제가 진다면 어떤 벌을 받아도 좋아요. 하늘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테나는 몹시 화가 났어요. 괘씸하기 짝이 없구나. 감히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다니. 아테나는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었지요. 사실 맨 처음 인간들에게 배 짜는 법을 알려준 것은 바로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였거든요.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가서 어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어야겠다. 아테나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아라크네를 만나기 위해 땅으로 내려갔어요. 아테나는 본 모습을 숨긴 채 아라크네에게 가서 충고했어요. 아가씨, 정말 아가씨의 솜씨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오? 그렇다 해도 신과 겨루겠다고 한 것은 큰 잘못이요. 아가씨가 아테네 여신께 용서를 빌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거요. 하지만 아라크네는 콧방귀를 낄 뿐이었죠. 할머니, 내가 왜 용서를 빌어야 하죠? 그런 충고는 할머니의 딸에게 하세요. 아테나는 애써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내가 한 말은 농담이 아니라오. 아가씨는 아테나 여신이 두렵지 않소. 하지만 아라크네는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어요.
난 아테나 여신이 와도 이길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테나는 이제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자, 내가 여기 왔다. 아테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버리고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테나 여신님. 사람들과 요정들은 깜짝 놀라며 아테나에게 절을 했지요. 그러나 아라크네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테나는 굽힐 줄 모르는 아라크네를 크게 야단쳤어요. 나는 너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너는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좋다.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겨루어 보자. 아라크네는 마음속에 스멀스멀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테나와 아라크네는 시합을 벌이게 되었어요. 모두들 숨 죽인 채 배틀에 앉은 아테나와 아라크네를 지켜보았지요. 철커덕 탁탁. 둘은 능숙한 솜씨로 천에 무늬를 짜 넣기 시작했어요. 아테나의 실이 제우스의 번개같이 날면 아라크네의 실은 아르테미스의 화살처럼 움직였지요. 아테나가 찬 천에는 위대한 올림포스 12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든 자신의 모습도 있었지요. 와, 역시 아테나 여신이야. 제우스님의 번개는 마치 하늘을 삼켜버릴 것만 같아요. 포세이돈님이 내리친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튀어나올 것 같은걸요? 사람들은 올림포스 12신의 위험 있는 모습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어요. 또 아테나는 올림포스 12신의 모습을 중심으로 천의 네 귀퉁이에 신과 맞서다 벌을 받는 인간들의 모습도 짜 넣었어요. 어리석은 아라크네야, 어서 시합을 그만두고 나에게 용서를 빌어라. 그것만이 네 목숨을 지키는 길이다. 아테나가 이러한 모습을 천에 짜넣은 까닭은 아라크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라크네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면 들어줄 참이었죠. 하지만 아라크네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길지는 끝까지 해봐야 알지 않겠어요? 철커덕 탁탁. 아라크네는 오로지 배를 짜는 일에만 온 힘을 쏟았어요. 아라크네가 짠 천에도 서서히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테나가 짠 것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아라크네는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와 백조의 모습을 짜넣었어요. 이 백조는 사실 제우스가 변신한 것이었지요. 아테나의 아버지인 제우스는 그의 아내인 헤라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이렇게 모습을 바꾸었거든요. 또 아라크네는 탑 속에 갇힌 다에나를 만나기 위해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의 모습도 짜 넣었어요. 진짜 반짝이는 황금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에나의 부드러운 머리칼도 한 올 한 올 생생한걸요. 사람들은 아라크네의 배짜는 솜씨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라크네는 지하세계의 신인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모습을 수놓았어요. 겁을 먹은 페르세포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또 제우스가 흰 소로 변신해 에우로페를 납치하는 모습도 짜 넣었어요. 흰 소가 건너는 바다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 같았어요. 아라크네는 다른 신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짜 넣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솜씨를 가졌다는 걸 보여줄 테야. 인간도 신을 뛰어넘을 수 있어. 이처럼 아라크네가 짠 천은 신에 대해 오만불손한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천을 완성한 솜씨만큼은 참으로 훌륭했어요. 아테나와 아라크네 중 누가 더 뛰어난지 가려낼 수 없을 정도였지요. 아테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감히 신들을 놀림거리로 만들다니. 휙 찍. 화가 난 아테나는 북을 내리쳐
아라크네의 천을 찢었어요. 아라크네가 짠 아름다운 천은 두동강이 나버렸죠. 아라크네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마치 천이 갈라질 때 자신의 몸도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신을 무시하고 자만했다. 아테나는 신을 모욕한 아라크네가 제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어요. 아라크네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아테나 여신이여,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보다 천을 잘 짜는 것도 죄가 되나요? 아라크네는 오로지 시합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이 화가 나고 속상할 뿐이었죠.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얼마나 더 혼나야 너의 자만과 어리석음을 뉘우치겠느냐. 아테나는 아라크네를 향해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아라크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집 밖으로 뛰쳐나가 나무에 목을 메고 말았어요. 아테나는 죽은 아라크네를 향해 말했어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와 네 자손들은 영원히 나무에 매달려 살며 오늘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라크네의 몸에 아코닛이라는 식물의 즙을 뿌렸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아라크네의 머리카락이 다 빠지더니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또 몸은 호로록 쪼그라들어서 머리는 작아졌고 손가락과 다리는 허리에 달라붙어 버렸지요. 그 몸이 움직일 때마다 꽁무니에서 실이 나왔어요. 아라크네는 결국 거미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사람들은 배를 짜는 아라크네를 볼 수 없었어요. 거미가 되어 꽁무니에서 실을 뽑아 배를 짜듯이 그물을 엮을 뿐이었죠. 때로는 무지갯빛 이슬방울을 수놓고 때로는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를 수놓았죠.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거미를 볼 때마다 떠올릴 테지요.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아라크네처럼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시합에서 꼭 이겨야 하나요? 아라크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요. 아라크네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배짜기를 최고로 잘한다며 큰 소리를 쳤지요. 그리고 아테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신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천에 짜넣었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천을 찢어버렸고 아라크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말았답니다. 과연 아테나는 아라크네를 배짜기 시합에서 졌다고 거미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아테나가 경쟁을 통해 경고했는데도 아라크네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라크네였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능력을 갈고 닦는 것은 좋은 경쟁이에요. 하지만 아라크네처럼 쓸데없는 자존심 대결이나 자기가 최고라는 자만심으로 경쟁을 펼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경쟁이죠. 여러분도 경쟁을 한다면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경쟁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점을 고치고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보아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거미가 된 아라크네였습니다.